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기피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획량도 해마다 줄고 있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만큼 일본의 해양 투기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확실한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암담하죠. 조금 생계 유지도 관련이 될 겸.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되는지 딱히 답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시장 상태가 지금 잘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 들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방문하는 횟수나 그런 고객들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관련되니까 시장 상인들이랑. 오염수 방류가 본격 시작된다면 수산물 소비 급감에 이어 수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오염된 바다는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했습니다. 당장 소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붙으면서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젓갈 등 가공품까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일본 만원치라 저거 사다가 맞지? 그거 하면 안 돼. 뱃살 못 먹고 산다. 배 나가는데 뭐 고기 못 잡는데 뭐라 가노. 소금도 뭐 한다고 소금까지 못 먹는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는데 생존권이 달린 어민과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뒷전이라는 비난도 거셉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 동해안 어획량 감소에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는 어민들에게 또 다른 생존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증평에 이어 청주에서도 구제역 방역대 내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올해 충북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 36일 만에 종식된 건데요. 하지만 그 후유증에 축산 농가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를 기해 청주 구제역 방역대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청주는 지난달 18일 이후 3주 넘게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대 내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11개 농가 소화염소 1,571마리 살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구제역 위기 단계 역시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한 산지 속값은 구제역 발생 뒤 이전보다 40% 떨어지며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치솟는 사료값과 대출이자 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 달가량 이어진 이동 제한은 수익 없이 가축 한 마리당 월 20만 원 안팎의 사료값 등 수천만 원의 부담만 키웠습니다. 구제역 확산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방역대 생산 가축의 거래 기피 등 파생되는 손해도 적지 않지만 이를 보상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소는 한 달에 먹는 거는 똑같은데 소도 못 팔게 하고 경매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또 더군다나 구제역 걸리면 심적으로도 재산이 엄청 축이 많이 가고 그래갖고 부담 많이 가는데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다고. 방역당국 역시 살처분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 외 다른 보상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 입증 시 생계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고 가축 거래가 활발한 지역 공판장에 청주와 증평 방역대 물량 추가 배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동 제한이 돼서 피해가 발생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생계 안정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해제와 관계없이 방역대 농가 집중 소독을 지속하고 발생 농가의 입식 금지 유지와 재입식 전 주 1회 이상 소독, 긴급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전기세 인상에 여름나기가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폭염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대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82살 신경필 할머니. 거동이 불편해 하루 대부분을 집안이나 복지관에서 지내고 있는데 선풍기만으로는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전기세 걱정에 조카가 달아둔 에어컨도 4년 동안 단 한 번 써봤을 뿐입니다. 에어컨은 내가 달아놓기는 했어도 누가 손님이 안 오면 내가 잘 안 켜요. 전기세 겁이 나가 못 켜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신할머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아 겨우철엔 가스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동절기 바우처 적용이 끝나면서 4만 원 넘게 나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겁나죠. 많이 올랐다 하니까. 에너지 복지 정책 지원을 받아도 여름 나기가 힘든 취약계층. 특히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이들에게 더욱 혹독한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기료 체납이나 가스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들이 대부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애매한 경제 수준으로 인해서 조금 수급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 좀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부분 이제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세분화된 에너지 복지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반면 충북도나 청주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뿐 세부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충북과 청주만 보더라도 관련된 조례, 자치법규를 보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치법규를 좀 개정하거나 일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 조직 개편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충북의 에너지 빈곤층은 3만 6천여 가구. 전기세 인상에 맞춰 돈이 아닌 최소한의 전력 용량 지원 등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국내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4년 동안 3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게 그만큼 쉬워졌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교육당국 차원의 예방교육은 충분치 않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큰 충격을 안겨줬던 서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를 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함께 학생 사범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1년 66명으로 2.6배가량 늘었고 20대는 같은 기간 581명에서 1,10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각심을 우리 이제 젊을 때부터 확실하게 심어줘가지고 아예 호기심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어떤 이제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마약 청정국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그런 예방 교육이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예방 교육을 한 학교는 2022년 기준 1,347곳 가운데 단 246개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앞다퉈 마약 예방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영희 시의원은 올해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 예산 확보를 당부했고 소영철 시의원은 마약 음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봉준 시의원은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상품에 마약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시중에 스며들어 있는 이 마약 상품명에 대한 좀 자제를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교육청도 청소년 마약 예방 공동 대응 체계를 경찰과 함께 구축하며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매달 3천 건을 웃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역전세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 대장주 아파트인 관악 드림타운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했던 2021년 말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은 7억 원 수준. 부동산 상승기인 당시 30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인 지난달 같은 평형 전세값은 2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급전세가 4억까지 내렸다가 4억 2천, 3천, 5천 이러다가 지금 5억까지 나와요.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전국 집합 건물은 3,666건으로 전월 3,045건보다 20%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765건보다 379%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임차권 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지난달 1,2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빌라왕 김모씨 사건이 터진 강서구가 344건으로 월등하지만 관악구도 지난 3월 79건에 이어 꾸준히 6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역전세 이슈는 피해가긴 어렵고요. 다만 이걸 이제 연착륙으로 막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깡통전세, 역전세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는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9.9%인 51만 7천 가구에서 올해 4월 52.4%인 102만 6천 가구로 1년 3개월 만에 2배 늘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금값 급등, 오염수발 사재기입니다. 요즘 소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2달 전과 비교해 30%가량 비싸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사재기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최대 소금 생산지인 전남 목포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 또 수상한 하한가입니다. 지난 14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동일 산업을 비롯한 5개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비슷한 시간대에 가격 제한폭까지 폭락했습니다. 지난 4월에 삼천리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로 내려앉은 이른바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유사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고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조작 세력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한 북한의 첫 소송 제기입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죠.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잿더미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당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세금 447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최고금리 6% 청년도약 계좌 출시입니다.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납입금을 보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청년도약 계좌가 15일에 출시됐습니다. 최대 연 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한 달에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에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연봉은 7,5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을 따져본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54년 만에 나타나 3억을 챙기겠다는 생모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는데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으로 숨진 김종한 씨. 그 뒤 김 씨 앞으로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돈을 80대 생모가 상속 법 규정에 따라 가져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김 씨의 누나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연락이 없다가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마냥 손 놓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무주택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버블이 생기고 꺼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1, 2억, 몇 억이라는 돈을 내가 아주 쉽게 벌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잖아요. 1, 2억 모으는 것보다요. 1, 2억 부동산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 데이터가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는 소득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나 주택 구매력 이제는 전부 다 녹색불,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가 될 거고 그때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일부 지역은 빠르면 저는 24년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 수도권 아니고요. 예, 일부 지방입니다. 일부 지방.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먼저 기회가 올 거다. 24년에. 그리고 빠르면 25년이나 한 26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올 거다. 네,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전세값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좀 힘들고 또 전세를 주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전세값 하락에 따른 영향은 좀 어떨까요? 네, 전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란 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전세가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전세가 거의 빠졌다.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무릎 정도까지 왔다. 매매는 보시면 거래량이 여전히 너무 작고 근데 팔려는 매매 매물량은 늘어나잖아요. 전세는 안 그래요. 자, 전세는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로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전세가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나 전세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인 전세 매물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이런 일이 더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전세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엘스의 전세 가격 추이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원래 전세를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죠. 근데 코로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한 10억이 안 돼요.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면 2019년, 2019년 한 말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감안하고 이제 통화량 늘어난 거 생각하면은 이때보다 조금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한 9억,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중반 정도면은 거의 이제 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보는데 거의 지금 그 가격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호가를 좀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엘스의 전세도 원래 7억 7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1월 달에. 근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9억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얘도. 전세도.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는 이제 거의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 사실 분이 있다. 빨리 지금 이제 전세 사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전세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없을 경우. 만약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럼 순간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세가를 제가 발바닥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무릎 정도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전세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많이 떨어졌고 네. 무릎 정도이기 때문에 무릎 정도면은 사실 뭐 크게 뭐 손해볼 그런 위험은 거의 다 없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의 집값이 저는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어도 24년 중순 가을까지는 집값이 크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왜냐하면 원래 지금 한 10억이 안 됐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이제 13억 한 거의 14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실 기준으로 몇 억을 빼줘야 돼요? 지금 10억이 안 되니까 9억 2천이니까 3, 4억 빼줘야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뭐 대출을 받든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든지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24년 여름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속 돈이 필요한 이런 역전세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그때까지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이 올라가기가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4년 여름 가을까지는 집값이 뭐 당장 뭐 아무리 무슨 경기 부양을 하니 뭐하니 해도 그렇게 당장 크게 오를 일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데이터를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실제 칼을 본떠 만든 모형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흉기와 다름없는 재질인데 판매와 유통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모형 칼입니다. 전체 길이 18cm 합금 재질로 동남아 전통 덕음을 그대로 본따 만든 제품입니다. 권장 사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청주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한 제품인데요. 실제 칼을 본뜬 모형이지만 끝이 날카롭고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부적합해 보입니다. 이 모형 칼은 한 손에 쥐고 휘두르거나 손잡이 부분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돌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빈번합니다.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선 최근 학생이 모형 칼을 가지고 놀다가 지나던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머리와 왼쪽 팔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속성이고 뭐 고무재질도 아니고 쇳덩어리라 이거는 장난감이라고는 생각도 안 되고요. 이건 뭐 흉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KC마크 등 기본적인 국가통합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판매 과정에선 이에 대한 주의 설명이나 구입 연령 제한 등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처음 이런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런 사진들을 위험한 흉기들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좀 안내를 해서 그 학교 주변에 이런 판매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장난감. 어른들의 상술에 그 중요성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들. 사명감 없이는 힘든 직업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원장과 원감 등 관리자들의 갑질이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모든 탄력 근무는 그 유치원이 같이 해야 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자꾸 모두 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내가 장항사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근무 제도를 쓸 수 없게 하고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 바이너스 따가 원감 선생님 틀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그래 봤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그러는 모양이지, 선생님아. 최근 경북 지역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원장과 원감 등 관리자에게 당했다는 갑질 피해 사례입니다. 가장 많은 건 막말 등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저경력인 교사일수록 원장 원감 선생님이 야라던가 너 똑바로 해.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모 욕먹어.
그런 발언을 너무나 쉽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초등교사하고 같은 취급 받지 마라.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은 초등교사하고는 그게 급이 달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면 초등교사 했었어야지 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교사의 교육 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늦은 시간 전화로 업무를 전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서운한 거를 전화로 하셔서 한 30-40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또 저는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처럼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립유치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70명 가운데 63명이 갑질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해마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졌지만 경북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모로서 저도 우리 아이 선생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전교조 측과 만나 유치원 교육 현장 문제를 짚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요즘 챗GPT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의장이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의 개회사를 요청합니다.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원고는 곧바로 스피커로 나옵니다.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우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래구의회가 처음으로 본회의에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의회와 구청 직원,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의정 모니터단은 새로운 시도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의회에서 첫 챗GPT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활동에서 보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요.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비롯한 구정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챗GPT를 이용한 인공지능과의 채팅이 최근의 화제입니다. 우리 동네 구민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또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시의회 5분 자유 발언 등 정치권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단점으로 꼽히는 내용의 부실성이나 정책 정보, 저작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작권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한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가 커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내실도 다져야 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흐름을 관통해온 HCN 뉴스가 한층 더 새롭고 한층 더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HCN 뉴스.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